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 의장과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웰 장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파웰 장관은 차별받는 인생의 시작을 존중받는 성공한 미국의 스토리로 바꿨고, 따라서 오늘 미국 모든 언론은 그가 숨진 것이 밝혀진 뒤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11배 높다고 질병통제국이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곧 다른 브랜드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수 있는 교차 백신 승인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전쟁이 계속됩니다. 달라스 공원에서 내려진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달라스 골프장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동성결혼을 한 교통부 장관이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은 게 팍스뉴스에서는 큰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 대통령에게 F자 욕을 하면서 시위했습니다. 9월의 소매 판매가 팬데믹 이전이나 그 이후 피크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1년 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팬데믹 기간 중에도 큰 폭의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숨졌다는 브레이킹 뉴스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경부터 나왔는데, 콜린 루터 파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무장관, 그리고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합참 의장, 그의 그 스토리는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선은 84세로 그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았는데도 결국은 이제 혈액암 일종의 그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숨졌습니다. 평생을 34년을 군에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무척 단단하게 단련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밖에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실제로 그가 인종차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그동안에 그의 어떠한 그 국무장관으로서 또는 군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력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주장과 공개적인 밝힘에도 오점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점을 낼 때는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니었고, 오점, 잘못됨, 결함임이 드러났을 때는 콜린 파웰 전 합참 의장은, 국무장관은 용감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때로는 민주당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고 공화당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최근 몇 번은 민주당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군 생활을 35년, 그 뒤에 정치계로 가서 얼만큼을 지냈고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 임기 그 첫 번째 임기에 국무장관으로서 그 사임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오래전에 만들었었던 일종의 자선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공직 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 정치에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많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큰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성장군이었습니다. 조의를 표하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를 첫 번째 국무장관,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무장관으로 만든 조지 부시 대통령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메달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상징이 있죠.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내 심장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사망을 맨 앞에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가 이민자의 삶, 보통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핵심을 정리하는 그의 철학, 또 그 전쟁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입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쭉 돌아보게 합니다. 베트남 전쟁 그 약간 이전부터, 그의 태어남부터니까요. 베트남 전쟁 약간 이전부터 지금 그가 숨진 오늘 발표된 2021년 오늘이 10월 18일입니다. 오늘까지의 콜린 파웰이라는 전 국무장관을 통해서, 전 합참의장을 통해서 미국의 스토리까지도 쭉 주마간산격으로나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시에 의해서 이제 그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 됐고 아들 부시에 의해서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 됐는데 그가 많은 기자들은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도 장군으로 많이 불렀었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그의 경험이 여러 가지 그 정치에 있어서의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고 한국에도 2번이나 73년, 76년도에 파견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살상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이 쳐들어가야지 된다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 부시 대통령 주변에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늘 그 충돌하면서도 결국은 그는 부시 행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유엔에서 살상무기 갖고 있다 해서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오점이고 18개월 만에 정식으로 그 당시 몰랐었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속한 정당은 공화당이었지만 최근에 공화당을 탈퇴하기 이전에 그러나 당보다는 끝내 항상 나라를 앞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콜린 파웰을 통해서 1937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을 보겠습니다. 콜린 루터 파웰. 이 전 국무장관은 1937년 4월 5일 뉴욕의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 빈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마이카 태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봉제 공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감독하는 일을 했고 어머니는 재봉틀 일을 한 그 재봉사였습니다. 두 분 다 자마이카 태생의 부부고 콜린 파웰은 뉴욕에서 태어났고 원래 그 부모가 이름을 그 콜린이라는 이름을 영어 전통식으로 오자를 짧게 발음하기를 원했었는데 나중에 그 발음을 콜린 파웰이 바꿨다고 하죠. 진주만 직후에 숨진 콜린 켈리 육군 그 공병대 조종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고 사우스 브롱스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진로도 없이 그저 그럭저럭한 학생이요. 그런 학생이었고 뉴욕 시티 칼리지에 들어갔을 때의 평균 학점은 C. 역시 그럭저럭했죠. 그런데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군에서 그 리더를 키우는 ROTC로 입대를 했죠. 그때 이제 훈련받고 할 때 가장 행복했지만 가장 처음으로 뉴욕의 흑인 지역 할렘가에서 살 때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인종차별을 그는 ROTC 훈련을 받을 때 처음으로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딥 사우스죠. 57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훈련받고 뉴욕으로 오던 중이에요. 그리고 58년도에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조지아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도 조지아주에서는 그가 흑인이라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그를 출입을 거부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집으로 갈 때, 뉴욕으로 갈 때 가스스테이션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뭐 ROTC고 뭐고 필요 없고 다른 화장실을 써야지 된다는 그런 차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군인이었을 때 그 알마 비비안 존슨과 그 블라인드 데이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팅에서 196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 이 1명의 아들은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뭐 손자 손녀는 많이 있고요.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베트남으로 파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파병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펀치 스틱으로 부상을 당했었고 68년도에 다시 또 베트남에 파견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추락한 비행기에서 동료들을 구하고 불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해서 훈장도 받고 했습니다. 그 헬리콥터에서 사고가 나서. 그리고 이때 그 이라크의 살상 무기 이전에 이미 그의 한 번의 오점이 나옵니다. 그 미라이, 베트남 남부의 그 작은 마을에서 말하자면 노군리처럼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수백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숨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군인의 증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콜린 파웰이. 조사를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 마을 사람들과 미군은 아주 좋은 관계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런 그 미라이 학살이 있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와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MBA를 하죠. 백악관에 장학금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떠오르는 군의 스타가 됩니다. 73년, 76년 이제 한국에 파병됐고 79년도에 그 당시에 육군으로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별을 답니다. 별 하나가 돼요. 그리고 육군대학교에 잠깐 있었고 카터 행정부에서도 일했고 그러다가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그 국방부의 시니어의 어떤 자문을 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1987년도였기 때문에 미국이 Dirty War라는 것을 더러운 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니카라과의 그 우파 의회를 그 지원하고 콘트라 사건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렇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미국이 무기 감축 조약 같은 것을 만드는데도 콜린 파웰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 뒤가 이제 그 1989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 때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최초의 뭐 군에선 가장 높잖아요. 흑인 합참 의장으로 만들어줍니다. 52살 젊은 나이였어요. 가장 젊은 나이였죠. 그 당시에 합참 의장 된 사람으로서. 해서 그런데 이때는 또 미국이 파나마에 침공하게 됩니다. 1989년도 12월이었었죠. 노리에가를 그 당시 장군을 내려뜨리는 유엔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뭔데 하면서. 그리고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1991년도에 걸프전을 하죠. 그 당시에도 뭐 전쟁에 그렇게 좋아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이 나면 합니다.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인을 그 권력을 완전히 뺏지는 못한 게 1차 걸프 전쟁이죠. 그때 이제 파월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 이것을 따른다고 하는데 외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완전한 그 합일체와 같은 지원이 없이 군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전쟁을 치를 때도. 그게 파월 독트린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군대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가능하면 강하게 빨리 해치워야지 된다. 적을 빨리 제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의 사상은 그로 인해서 최소로 만들고 이게 이제 파월 독트린인데 베트남 전 때 그 많은 참상을 보고 생긴 것이라고 하죠. 해서 아무튼 그 당시에도 딕 체니가 아버지 부시 때 또 그 군사적인 것을 너무 아버지 부시에게 잘 했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 딕 체니와 반대를 했지만 또 군인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저트 스톰에서도 데저트 그 쉴드 사막의 폭풍 사막의 쉴드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90년대 초 이후에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민주당의 클린턴이죠. 처음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무척 부딪혔습니다. 나중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를 국무장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파월이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했느냐? 처음에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Don't ask, don't tell policy.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군인으로서는 활동을 하게 하라 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에 콜린 파웰은 강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전에는 민주당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는데 뭐 존슨, 뭐 케네디, 카터. 그런데 레이건 때부터 공화당이었던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군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대통령과 충돌을 했죠. 당시에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때도 93년도였는데 보스니아 내전에 개입하는 것, 보스니아에 개입하는 것을 콜린 파웰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파월의 독트린이라는 것은 군대를 쓴다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 될 때만 군대를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군사 대응을 해야지 된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군인은 세계 게임 보드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난감 병정이 아니다. 정말로 써야지 될 때만 군사력을 써야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93년도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써서 막 600만 달러 당시에 받고 써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고 있죠. 마이 아메리칸 존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콜린 파웰 코비드-19 합병증으로 숨진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선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므로 미국의 공직자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의 이름이 많이 올려졌습니다. 이제 군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는 양당에서 존중했기 때문에 서로 뭐 부통령 후보도 생각해보고 대통령 후보도 생각해보고 했지만 그런 것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96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 나갈 때 공화당에서 이를 후보로 이 사람을 올리려고 했는데 정치하는 것에는 별 열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은 2001년 아들 부시가 은퇴해서 여러 가지 그 시민으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는 콜린 파웰을 국무장관으로 만들죠.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콜린 파웰 국무장관은 자신의 그 영웅인 국무장관으로서의 영웅인 조지 마샬을 모델로 잡았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그 한국전 참전을 결정을 한 해리 트루먼 아래서 국무장관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들 부시 때에도 딕 체니와도 싸웠고 도널드 럼스펠드와도 너무 이 군사력을 쓴다 하는 것으로 싸웠고 9.11 이후에 이러한 그 강성들과 많이 그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싸웠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나라 지지 없어도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 럼스펠드. 다른 나라 지지가 뭐가 필요해?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한 국가인데 라고 얘기를 했고 부시 아들 대통령은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파워를 내세워서 유엔에서 2003년도에 왜 이라크를 침공해야지 되는가 하는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연설을 콜린 파웰이 했고 그 연설이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라크에 침공하는 어떠한 그 계기를 아주 좀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8개월 뒤에 사담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지만 파월은 그 당시에 그 정보가 잘못됐었다. 살상 무기는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부시 첫 임기 때 2004년도에 국무장관을 사임합니다. 다음에 몇 년은 조용했죠. 아메리카 프로미스라는 것을 97년도에 이제 어린이를 돕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몇 년 조용하다가 계속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 행정부도 비난했습니다. 관타나모 베이에 있는 포로 제네바 협약에 맞지 않는 나쁜 대우를 한다. 이런 것으로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는 2008년도에 콜린 파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식 지지합니다. 후보였을 때. 그 당시에 후보가 존 맥케인 공화당이었습니다. 존 맥케인에게도 선거 기부금을 줬지만 그는 최초의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꿈꿨던 버락 오바마를 아주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냐면 맥케인도 좋지만 세라 페일린이라는 부통령 후보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화당 보수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콜린 파웰이. 그러나 결정하지 오바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상원의원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무당파 아니면 온건한 사람
심지어 일부 온건한 공화당도 오바마를 찍게 하는데 콜린 파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오바마가 여러 가지 군통수권자를 하기는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했을 때 정말로 군통수권자 아래에 합참의장을 오래 하고 했었던 콜린 파웰이 그를 지지해서 오바마의 표를 도와준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후보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뽑은 공화당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했지만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콜린 파웰은 트럼프는 국가망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왕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네디, 존슨, 카터에게 투표했지만 레이건 이후에는 공화당에게 하다가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가 나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는 공화당을 떠났습니다. 그냥 본인은 시민으로서 투표할 때는 공화당에도 투표하고 민주당에도 투표했는데 지금은 나라만 본다. 당을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얘기고요. 외교 스킬에서는 양당 그리고 다국적인 그런 어떤 동맹, 협조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럼스펠드의 일방적인 개입이라든가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굉장히 반대했었고 전쟁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지어야지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국민이 그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지지할 만한 그 같은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있어야지만 된다. 군인이면서도 군인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민자의 아들로 가난하게 험블한 백그라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식으로. 험블한 백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영예 자리까지 간 사람. 2007년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본인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군인이 될 때 문제를 풀기 위한 형태로 교육을 받았다. 이데올로기도 상관없고 그는 열정은 있지만 어떤 광적인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쨌든 문제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든지 생기게 마련이니까 그 문제를 푸는 사람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전 국무장관 84세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주말 사이에 식품의약국에서 이제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오늘 또 질병통제국이 얘기한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 문화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백신 접종을 받은 분에 비해서 8월 현재 데이터입니다. 양성 반응에 걸릴 확률은 6배가 높고 그리고 이제 양성 반응은 왜냐하면 요즘에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요.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 같은 확률은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이 11배나 높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받은 사람 가운데서 감염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그 어느 백신을 접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존슨 앤 존슨이고요. 원래 처음부터도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를 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는 그 시스템 형태가 다르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mRNA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은 훨씬 좋은 확률이 높고요. 사망 확률도 더 높답니다. 세 가지 가운데서 구태여 따지자면은 모더나가 가장 그 확률이 낮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 그 다음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 다음이 존슨 앤 존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사람도 이 존슨 앤 존슨은 원래 2번 맞았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모더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이래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9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이 부스터샷을 어떻게 맞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존슨앤존슨도 부스터샷 접종까지 하고 나면은 훨씬 좀 안전해지고요. 모더나 2번 받고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모더나로 3번 받는 거랍니다. 그 다음이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2번 받고 모더나로 받고 뭐 이런 형태의 9가지가 있는데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는다면은 뭐 그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 주말에 존슨앤존슨도 이 모더나에 이어서 이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것. 여기서 이제 식품의약국 그 패널이 자문단이 존슨앤존슨 맞으면은 그다음에 뭐 모더나라든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믹스 앤 매치 교차 그 백신 접종 부스터샷으로 쓰면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통제국에서도 결론 내려줘야지 되고 식품의약국에서도 내려줘야지 되는데 현재까지는 교차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는 것이 똑같은 백신을 받는 것보다는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식품의약국에서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이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 RNA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더 있어야지 된다고 하면서 식품의약국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 데이터라는 것은 가능하면 더 많은 데이터, 지금까지는 아주 작은 뭐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국이나 스페인에서도 이 같은 그 교차 부스터샷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반응을 봐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어린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식품의약국에서 아직까지 교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때 이제 미국에서 하는 말이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말을 하죠. 너무너무 중대한 이슈인데도 이런저런 그 이유를 들어서 비상사태니까 빨리 결정하면 좋은데 원래 해왔던 대로 모든 게 다 충족되고 이제 관료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엘레판트라는 코끼리가 큰 방에 있어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이유인데 못 본 척한다 할 때 이제 엘레판트 인 더 룸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스터샷을 교차 접종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해야지 된다. 그래야 존슨앤존슨 접종받은 사람도 다른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쟁을 말씀드릴까요? 달라스 공원에서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내려졌습니다. 왜 내려졌냐면 그때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뭐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버지니아주의 샤롯빌에서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있다. 뭐 그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죠. 그때 이제 한창 이건 인종차별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노예제부터 시작했고 노예제를 지지했던 로버트 리 장군 점점점점 하면서 달라스 공원에서 내려졌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동상들의 처리는 지역에 어느 정도 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요. 경매에 붙였습니다. 누군가가 샀죠? 그리고 2019년도에 골프장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이 동상은 로버트 리 장군 혼자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뒤에 조금 뭐 병사랑 같이 있는 세트 동상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이 골프장에 전시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휴스턴 크로니클과 인터뷰를 한 이 골프장 이름이 있던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매니저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매혹적인 예술의 그 뭐 아주 극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치 문장을 또 그러면 뭐 매혹적인 예술의 극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돌프 히틀러의 기념물을 만들어서 매혹적인 뭐 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점은 지금 문화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이 대통령에 관한 그 사람들의 어떤 대하는 것들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커네디컷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 갔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당연히 뭐 홍보할 게 있으니까 갔겠죠. 데이케어 센터니까 차일드 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조를 하고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얼만큼이나 예산이 책정됐고 그럴 때 집행이 되면 부모들이 어느 만큼의 그 혜택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다 뭐 예정됐었던 거죠.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잖아요. 데이케어 센터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땅에 거의 주저앉는 식 그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만 않았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막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 바로 바깥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는데 대통령에게 F자로 시작되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F 바이든 무슨 바이든 하면서 막 물론 그날 이제 반대적인 시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이제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뭐 IT 난민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대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가고 했었을 때 대통령에게 F자 욕까지 시위대가 하는 건 사실은 그 시위대가 얼마나 우리가 저질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하나 또 뭐 창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의 창피다 망신이다 이렇게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나 많은 그 취재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왜 아이들에게 무슨 뭐 마스크를 씌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스틴 지역에 이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도 보도를 하는데 어스틴 지역의 하이스쿨에서도 달라스의 하이스쿨에서도 뭐 어린이들에게 아니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쓴다고 뭐 겁쟁이 양에 비유한다던가 하이스쿨 무슨 보드 미팅에서 그 하이스쿨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욕하면서 시위하고 그리고는 이 같은 로컬 싸움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뭐 들은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에게 F자 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뭐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어머 저런 욕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 봐 할 수도 있고 미국이 점점 거칠고 좀 그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마음속에는 다 아주 천박한 것 악한 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성으로 누르고 누군가 모델이 될 만한 지도자가 그렇지 않게 하면 나도 그렇지 않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전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9월의 소매 판매 그리고 교통부 장관은 지금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문화전쟁 속에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9월 달에 그 소매 판매가 전문가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요. 그래서 8월 달에 비해서 0.7% 늘어났습니다. 0.2%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소비한 액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뭐 큰 자동차 값도 늘어났다고 하고 소비자 물가가 9월 달에 8월에 비해서 0.4%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소비는 0.7%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0.4%가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소비가 늘어난 셈이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있었지만 소비자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돈을 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할러데이 쇼핑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아니면 적어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8월 달에도 그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서 0.9%가 늘어났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은 0.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소비자들의 확신 지수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가 늘어난 거거든요.
컨퍼런스 보드가 얘기하기를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비자 확신 지수는 분명히 내려갔다. 또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센티먼트 인덱스도 7월 달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다. 아니 그럼 소비자 확신은 내려간다고 하는데 돈을 쓰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여론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도전은 있지만 미국 경제가 공급망과 관련해서 특히 더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이 있고 또 그동안 또 세이빙 돈도 있고 하니까 돈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제대로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뭐 LA 항구도 이제 24시간 7일 오픈하고 하는 여러 가지 민간 기업과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도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어제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는 CNN 방송의 그 주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잭 테퍼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물류 이 공급망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을 확률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밟을 수 있는 스텝을 밟는데 이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런데 또 이제 교통부 장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면도 있다. 이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망이 엉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판매가 천정을 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소매 판매 9월 달에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연방정부는 이제 정직한 브로커 역할을 한다. 어려운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팀이 승리하도록 하겠다.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잭 테퍼 앵커가 물어봤어요.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에 대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의논한 적이 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했었죠. 반중국 정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 교통부 장관은 모든 옵션은 다 항상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급망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박스 텔레비전의 터커 칼슨이 이 사람 얘기하면서 뭐 막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데 정부의 그 자녀 양육 그 휴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8월 중순부터. 항상 연락은 되지만 그걸 쓰면서 왜냐하면 핏 브리저지가 남자지만 남편과 함께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참 키우기 힘든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조기 출산한 쌍둥이. 아주 아기 때 입양을 한 거예요. 조기 출산한 쌍둥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겠죠. 그 핏 브리저지나 남편이나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터커 칼슨이 아마 그 수유하는 것을 배우는 노력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핏 브리저지 그 교통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병에 우유를 넣고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자녀 양육 그 휴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은 돈이 지급되는 양육 그 휴가의 중요성을 말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것에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도 나처럼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은 충분히 돈 받으면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휴가를 가져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의 그 잭 테퍼가 아니 그러면 왜 공식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 휴가를 하지 했더니 아니 어차피 나는 24시간 하루에 24시간 7일 동안에 늘 일을 하고 접촉이 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팍스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을 한 그런 그 교통부 장관을 비난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점점 그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그런 숫자라든가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더 많이 그쪽으로 여론이 가니까 또 보수 측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 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전쟁 중인 거죠. 문화적인 전쟁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그 3, 4분기의 경제 성장이 4.9%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았고요. 그 2, 4분기 때는 7.9%였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칩이 부족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 공급이 연기되고 뭐 전기가 나가서 정전돼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강철도 뭐 모자라고 건축도 슬로우하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인데 1, 4분기에는 18.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 4분기에 4.9%밖에 성장하지 못한 거거든요. 1, 4분기에는 그때 그 해외 바이어들이 너무나 중국 상품을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올해 그 경제 성장이 한 뭐 국내 그 총생산이 6%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예상했는데 5.2%로 낮췄고요. 중국 내의 회복도 아직도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하다.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지난해에 모든 나라가 다 성장이 마이너스일 때 중국만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요구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앞으로도 더 불규칙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동안은 정책 입안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돈의 흐름 그런 것이 기간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크레딧을 좀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나간답니다. 이제 곧 그 바이든 대통령도 콜린 파월 전 그 국무장관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할 것 같고요. 박스에서는 한 앵커가 이거 백신 때문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가 본인도 스스로 그 트윗을 내렸습니다. 84세로 합병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